역사상 최악의 올림픽이 개막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1964년 도쿄에서 개최되었던 제18회 올림픽, 그 당시 일본의 왕이었던 히로히토는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여 몸소 올림픽 개최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7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빛바랜 영광이 재현되길 바라며 올림픽을 또다시 도쿄에 유치하는 것에 성공하였지만 실상 그들의 바람과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 무관중 올림픽이 된 것은 약과이고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불참부터 시작하여 세계 각국 각계 인사들의 불참 선언도 잇따르며 올림픽은 본연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는 개회식에 불참하겠다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원래대로라면 개회 선언문에서 일본의 올림픽 개최를 축하해야 하는 나루히토 현이랑은 축하 문구를 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왕비가 개회식에 동행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죠. 행여나 왕가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될지도 모를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왕실의 노력입니다. 일본 경단련 등 일본의 3대 경제단체장도 모두 도쿄올림픽의 개막식에 불참하겠다 통보했습니다. 전세계 각국 각계 인사가 불참을 선언하는 마당에 일본의 인사들만 줄줄이 참석한다면 일본이 억지로 성사시킨 일본만의 잔치 원맨쇼가 되었다 라는 조롱을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아예 일본 측 인사도 전부 제외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조롱을 받을 바에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라는 구차한 변명을 내놓는 것이 나은 실정이죠. 덕분에 가장 성대해야 할 도쿄올림픽의 개막식은 쥐새끼 한 마리도 없는 것 마냥 조용할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올림픽의 공식 개막에 앞서 시작되었던 소프트볼과 축구 경기가 그 예고편이었는데요. 텅 빈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의 목소리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대회 관계자와 취재진 일부만 입장이 허가되어 관객석에 앉아있는 후쿠시마 경기장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필이면 10년 전 후쿠시마 원폭 사고가 터진 그 장소이기 때문에 이날 자리에 있던 이들은 모두 입 밖으로는 내뱉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일본의 저주받은 도시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머릿속 한 구석에서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기적적으로 회복한 후쿠시마의 부흥을 위해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에서 일부 종목의 경기를 진행하게 된 것이지만 이날 소프트볼 경기에서는 후쿠시마 지역 중학생이 나와 시구와 시포를 해도 양팀 선수의 의례적인 박수 이외에는 이를 축하해주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황한 주최 측에서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스피커를 통하여 다양한 효과음을 내보내긴 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울한 분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소식은 주최국인 일본의 간담을 더욱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난 한 달간 동북아시아의 날씨는 오직 한국만이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한국은 이게 장마였나 싶을 정도로 짧은 장마, 간헐적 장마로 인해 매년 겪던 수해 피해가 최소화되었던 반면 일본과 중국은 엄청난 폭우로 인해 큰 곤혹을 치렀죠. 지금도 한국은 한반도를 감싼 고기압으로 인해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되어 있어 원래대로라면 와야 할 태풍도 전부 피해갈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반도가 맞이할 폭염은 지구의 다른 나라들이 맞이하고 있는 재앙과 비교하면 애교 수준에 가까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당장 폭염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북미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낮 온도가 50도씨에 육박하는 곳이 상당수입니다. 지난 6일 폭염으로 인해 미국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산불 부트레그는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소방관만 총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산불 부트레그로 인해 소실된 면적은 로스앤젤레스의 면적보다 넓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2,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고 200여 채의 집과 건물이 화재로 인해 붕괴되었습니다. 이 산불은 미국 소방당국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진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앞으로 건물 수천 채가 이 산불로 인해 불태워질 것이라고도 하죠. 현재 미국에서는 총 13개 주가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로 인해 발생한 잿가루가 섞인 연기 기둥인 화재 저군이 미국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인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북미의 상황과 비교하면 애교 수준인 한국의 열돔 현상은 현재 중국과 일본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6월부터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호소해왔는데 이것은 7월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중국 중부 허난서 정저우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집니다. 중국에서 60년 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강수량인데요.
정저우시에서만 현재까지 12명의 사망이 보고되었으며 10만 명의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였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로 모든 도로는 침수되었으며 운행 중이던 지하철 객차 안까지 물이 들어와 구조대원들이 간신히 구조하는 재난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물이 차오르는 객차 안에 있던 승객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중계하였는데 이 방송을 보던 중국의 네티즌들은 마치 생적을 보는 듯하다며 공포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날 중계된 영상에서는 같은 객실에 타고 있던 승객 12명이 그 자리에서 식사하는 장면도 여과없이 송출되어 이후 공산당 당국의 인터넷 검열로 삭제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인구 700만 명의 로양시에 설치된 이어탄댐은 20m 규모의 균열이 발생하기도 하여 붕괴 위험이 경고되었습니다. 이것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산당은 인위적으로 일부 제방을 터뜨렸고 터진 제방에서 나온 물은 주변에 있던 소규모 마을을 덮치며 죄 없는 시민들의 집과 재산, 목숨을 앗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따른 각 마을의 피해는 이상하리만큼 그 어떤 언론에서도 보도되지 않고 있죠. 아무튼 현재 중국은 허난성에서만 14만 명의 이재민, 130억 원의 피해 규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금이 홍수 통제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라며 곧 있어 개최될 도쿄올림픽에는 관심도 없이 자국의 재난 통제에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부 네이멍 자치구 후른베이얼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댐 2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허난성의 한 공장에서는 폭우로 인해 공장이 폭발하는 믿을 수 없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알루미늄 공장에 있던 카본카바이드가 빗물에 젖으면서 아세틸가스를 만들게 되었고 이것이 연쇄 폭발을 일으킨 것이라는데 주변에서 이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당시 상황을 카메라에 담으며 모두가 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신의 진노를 눈앞에서 목격한 기분이다. 실제로 영상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불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충격파가 사방팔방 뻗어나가는 것이 보여 이곳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듭니다. 반응성이 큰 물질인 알루미늄의 특성상 이곳의 화학공정을 진행하는 공장에서는 물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사태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내린 비 때문에 공장이 침수되어 폭발을 일으켰다는 것은 중국이 얼마나 안전관리에 소홀한지를 여실히 알게 해줍니다.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허난성의 알루미늄 공장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 중국의 공장이 또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 없죠. 실제로 지난 13일 중국 수저우시에서는 폭우의 피해도 없는 화창한 날씨였음에도 한 호텔 건물이 느닷없이 붕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스지카이위안 호텔의 부속이었던 이 건물은 아무런 사전 조짐 없이 갑작스럽게 붕괴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소 100명의 인원이 건물 잔해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과거 중국이 간단한 공산품만 만들어 수출할 때야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 싼 맛에 잠깐 쓰고 버리는 물건이라는 생각으로 치부하고 말았다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져 점점 더 많은 산업 분야에 진출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만든 공장이 언제 폭발할지, 중국이 만든 선박이 언제 두동강 날지, 중국이 지은 건물이 언제 붕괴할지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심지어 현재 전 세계의 가장 큰 이슈인 도쿄올림픽의 뒤를 이어 내년 2월에는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2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중국의 신화통신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이 동계올림픽을 위한 경기장이 빠르면 다가오는 10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림픽을 겨우 4개월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에 벼락치기로 경기장을 뚝딱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4개월 동안에는 제대로 된 안전점검도 진행할 수 없다며 중국 공산당이 아니란 준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재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어그로는 일본의 도쿄올림픽이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기에 중국의 안일한 준비는 다소 부각이 덜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일부 언론은 베이징 올림픽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지적을 보내며 전 세계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유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 베이징 올림픽을 취소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이 되든 안 되든 확실한 것은 일본과 중국은 역사상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초유의 기록을 바통터치로 해내는 국가들이 되는 것이죠. 범지구적인 보이콧과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반평화적인 올림픽 개최를 일본과 중국이 해냈다는 불명예를 끌어안게 될 것입니다. 한편 베이징 올림픽의 문제와 별개로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장마로 인해 큰 피해를 받았는데 앞으로 예고된 몇 차례의 태풍이 일본 본토를 강타하면 어떤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질지 예측조차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빗더미 오르면서까지 지켜냈던 올림픽 경기장이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거나 매해 연례 행사처럼 맞이하는 태풍으로 인한 정전 피해가 발생한다면 일본은 그들이 그렇게도 자부심을 갖는 G7 유례 아시아 국가라는 지위임에도 전 세계의 자국에 뒤떨어진 인프라를 생중계로 홍보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약 2주간 진행되는 도쿄올림픽,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사고를 경계하는 일본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